폰스 샌디에이고, MLB에 가시 불을 지폈다 샌디에이고, 파드리스가 마침내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KBO 선발 로테이션의 스타 플레이어 코디 폰스의 영입이 사실상 확정되었습니다. 시즌 종료 이후 잠잠했던 스토브리그가 단숨에 뒤집혔습니다. 그의 전 소속팀인 피츠버그 파이리츠를 포함하여 최소 3곳의 MLB팀이 폰스를 영입하기 위해 경쟁했고, 결국 그를 영입하기 위한 경쟁은 샌디에이고에서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로 옮겨갔습니다. 이 두 팀의 경쟁은 결국 파드리스의 결정으로 끝났습니다. 폰스를 이끄는 원동력은 무엇이며 파드리스는 왜 이 중요한 시기에 핵심 선발 투수에게 도박을 걸었을까요? 그리고 폰스는 왜 치열한 경쟁을 뚫고 파드리스를 선택했을까요? 이 영상에서는 폰스의 파드리스 이적이 왜 그토록 큰 의미가 있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그리고 파드리스가 왜 그를 그토록 원했는지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KBO 최고의 선발 투수 코디 폰스가 마침내 샌디에이고 파드리스를 선택했습니다. 이로써 올겨울 MLB 리턴즈 간의 가장 치열했던 경쟁이 막을 내렸습니다. 여러 팀이 관심을 보였던 코디 폰스를 향한 경쟁은 시즌 첫날부터 뚜렷하게 드러난 3가지 핵심 요소였습니다. KBO 에이스 투수, 180이닝을 소화하는 지구력, 그리고 완벽한 스피드와 제구력의 조화였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투수가 MLB 리턴즈 시장에 모습을 드러내기 드물었기에 코디 폰스의 시장 가치는 시즌 중반부터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폰스에게 접근한 팀은 그의 전 소속팀인 피츠버그 파이리츠였습니다. 하지만 두 팀의 첫 만남은 단순한 탐색 전화로 끝났고, 협상은 타결에 이르지 못한 채 물밑 협상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드리스, 다이아몬드백스, 시애틀 메리너스가 모두 접촉하면서 코디 폰스 시장은 빠르게 달아올랐습니다. 특히 다이아몬드백스는 메릴 켈리의 성공을 재현하고 싶다는 소문이 돌면서 강력한 경쟁자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페이롤 관련 내구 문제와 로스터 조정 필요성으로 인해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결국 파드리스와 다이아몬드백스만 남게 되었습니다. 유능한 로테이션 투수가 가장 절실했던 다이아몬드백스는 적극적으로 파드리스에 뛰어들어 다양한 조건을 제시하며 비슷한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코디 폰스는 결국 파드리스를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파드리스의 조건이 가장 명확했습니다. 그들은 폰스에게 돈뿐만 아니라 팀 계획, 그의 역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포함한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둘째, 파드리스는 그를 절실히 필요로 했습니다. FA와 다르비슈 유의 장기 부상으로 핵심 투수들을 잃은 후 로테이션 재건이 필요했고, 현재 재정난에 처한 상황에서 그들은 명확한 방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높은 잠재력을 가진 비용 효율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파드리스 내부에서도 폰스는 단순한 복귀 외야수 이상의 상수로 여겨졌습니다. 그는 경쟁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셋째, 폰스의 개인적인 결정이 한 가지 요인이었습니다.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더 큰 시장에서 뛰고 싶다는 욕구, 투수에게 유리한 환경으로 유명한 팻코 파크, 그리고 당장 확실한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확신이 모두 요인이었습니다. 폰스가 선수 생활이 진행될수록 경쟁력 있는 메이저리그 팀에서 뛰고 싶다는 열망이 더욱 강해졌다는 것도 알려졌습니다. 파드리스는 단순히 조건을 제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폰스를 중심으로 선발 라인업을 리빌딩하는 데 있어 확실한 역할을 보장했는데, 이는 최종 결정의 핵심이었습니다. 다이아몬드백스도 마지막까지 경기를 치렀지만 많은 분석가들은 폰스의 마음이 파드리스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폰스 계약은 MLB 리턴 플레이어 시장의 전반적인 변화를 시사합니다. 폰스의 계약이 일반화됨에 따라 다른 KBO 투수들에 대한 협상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도 폰스가 KBO 최초로 영입된 선수라는 사실은 이번 오프시즌 스토브 리그에 대한 파드리스의 공격적인 접근 방식을 강조합니다. 코디 폰스의 합류로 파드리스는 다음 시즌부터 완전히 다른 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선발진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투수진의 깊이와 내구성까지 즉각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선수입니다. 2025년 폰스는 한화 이글스의 진정한 기둥이었습니다. 그의 기록만 보아도 17승, 평균 자책점 1.89, 탈삼진 252개, WHIP 0.94를 기록했습니다.
폭발적인 스피드를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탄탄한 시즌을 보냈고 팀이 흔들릴 때마다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시즌 전반기는 확실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의 기량은 급상승했고 그의 노력은 쉴 새 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후반기에는 투구 전략을 바꿔 15경기 연속 6이닝을 소화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한화 투수진의 유일한 원동력으로 여겨질 만큼 활발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의 제구력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투수 폰스는 검증된 선수입니다. 리그에서 가장 안정적인 투구, 균형 잡힌 스피드, 그리고 넓은 제구 범위를 유지하며 투수 4관왕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에는 볼넷이 크게 줄었고 강한 타구에도 잘 대처할 수 있게 되어 팀 수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180이닝을 던지며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지구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화가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폰스는 선발 로테이션에서 꾸준히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리더로서뿐만 아니라 플레이를 통해서도 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올해 MLB 복귀 자격을 얻은 폰스는 이제 시장에서 핵심 선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KBO 최고의 투수진의 이름을 올린 그는 해외 유망주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에릭 라워의 2년 2천만 달러 계약보다 더 큰 규모의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폰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그의 끈기입니다. 그는 투구, 제구력, 그리고 모든 면에서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단 한 경기에 대한 그의 접근 방식은 독보적입니다. 투수로서도 그는 누구보다 빠르게 반응하며 삼진을 잡기 위해 끊임없이 싸웁니다. 압박적인 커브볼이든 날카로운 슬라이더든 그는 가장 강력한 타자조차도 쫓고 제압합니다. 그는 꾸준한 스피드와 강력하고 정확한 송구를 사랑합니다. 그는 매우 공격적이며 불펜에 의존하기보다는 마운드에 올라 직접 경기를 지배합니다. 이것이 바로 코디 폰스의 스타일입니다. 그 결과 한화의 불펜은 훨씬 더 편안해졌고 실제로 폰스가 등판한 경기에서는 팀의 평균 득점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결국 폰스의 샌디에이고 이적은 단순한 선수 계약 이상의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이 결정은 투수가 팀을 변화시키고 시장 기준을 바꾸고 심지어 리그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폰스는 단순한 선수를 넘어 팀 전체의 구조를 안정시켰습니다. 투수 측면에서 그는 경영진과 코칭 스태프가 신뢰할 수 있는 첫 번째 선수였습니다. 전략적으로 그는 안정성과 비용 효율성을 제공했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는 항상 상대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파드리스는 단순히 로테이션 투수를 얻은 것이 아니라 팀의 핵심을 이루는 선수를 얻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폰스를 영입함으로써 파드리스 선수들에게 다시 한번 챔피언십에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팀을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팀의 철학을 재건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이러한 파급 효과는 리그 전체에 더욱 컸습니다. FA 시장에서 MLB 복귀 투수의 가치가 재확인되었고 이번 계약은 KBO가 투수의 미래를 결정하는 재탄생의 학교라는 인식을 강화합니다. 이는 오랫동안 존재해온 자리입니다. 물론 이는 향후 MLB 복귀 선수 계약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의 계약 규모는 로스터를 강화하려는 많은 팀의 로테이션 투수 전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KBO 선수 시장의 첫 호황을 의미하며 다가올 시즌을 좌우할 첫 번째 요소입니다. 이로써 스토브리그 시즌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